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사기치는 채널은 보지 않으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수익률로 증명하는 정직하고 신뢰도 높은 방송 펀드 매니저 문견의 주식고견의 TV입니다. 오늘은 DIC 요 종목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최근에 DIC 종목에 대해서 한번 해본 적이 있었죠. 제가 그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외적인 부분, 특히나 환율 부분이 이 회사의 리스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자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거나 어떠한 테마가 붙어서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죠. 거래량도 그때보다 상당히 많이 터졌고요. 시가총액이 4,795억이다. 시총 대비해가지고 매출액 보면은 와 적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평가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영업이익 이런 거 보시면 영업이익이 여기 별 차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1년 사이에 거의 30% 이상 줄었다. 매출액, 당기순이익도 역시나 마이너스 30% 이상 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올해치 예상 추측을 한번 해보면은 전년 대비해가지고 완전히 엉망이 된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두 개만 하더라도 50억밖에 되지 않죠. 50억에서 100억 나와도 전년이랑 똑같은 건데 그럴 리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 회사는 상당히 위험하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부터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보이고 있죠. 그에 따라서 자산의 가치도 그다지 높아지지 않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느껴지는 겁니다. 여기 있는 주요주주 13위 내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유 지분이 37% 정도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더라. 그래서 뭐 경영권적인 문제는 없지만 어쨌든 회사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어떤 부분이라도 빵꾸 나는 게 있다. 그게 뒷부분에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주요 제품 등의 현황 보시면은 이 회사가 하는 건 자동차 부품과 중장비 부품 이렇게 두 개 하는 거예요. 변속기, 차축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자동차에 82% 정도 들어가 있는 것이 보인다. 생산 능력 보시면은 뭐 전년 대비해 가지고 올해가 조금 더 많이 생산이 되긴 하지만 아까도 보셨지만 적자가 나온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환율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부분 원가 상승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 가동률 자체는 80% 이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버틸 수 있겠지만 좀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자동차 매출이 82% 이상 나는데 지금 현대차와 기아차가 엄청나게 매출을 높게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오히려 마진 자체가 낮게 나온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쟁력이 조금 궁금해지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겠죠. 그죠? 수주 상황도 보시면은 여기 남아있는 수주 잔고가 없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하루살이와 같다라고 봐도 지금 다 이상하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원화 환율 10% 변동 시 이렇게 되는 거 10% 상승이 되면은 이렇게 1,000원짜리 15억 5,900 정도가 손해를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줄어들면서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회사 자체에다가. 그래서 요거 좀 리스크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간에 테마가 탔습니다. 테마가 타고 주가가 오르니까 바로 회사에서는 자기 주식 처분 결정을 해요. 얼마에? 11,170원에 얼마를 한다? 요렇게 14만 2,694주를 갖다가 매도를 하면서 여기 지금 보시면 처분 15억 정도에 갖다가 자금을 늘려버리는 거죠. 나중에 떨어졌을 때 이걸로 사면은 똑같은 주식 사면서도 한 7억이면은 매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얼씨구나 하고 파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 생각보다 상장 주식사에서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인들 보세요. 주변인들 보시면 뭐 다 아는 사이겠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주가 오르자마자 그냥 냅다 다 팔아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사고 있다? 여러분들만 사고 있는 겁니다. 최대 주주가 그 가격대에서 판다는 거는 그 가격대가 다시 올 수 없는 높은 가격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걸로 말씀을 드렸죠. 회사를 운영하는 주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여기서 또 판단을 하는 건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테마 부분 보시면 DIC, 주가 전망, 로봇에 이어서 전기차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짜일까요?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뭐 전기차 이렇게 돼가지고 모터, 인버터 이렇게 있는데 사실상 이거에 대한 매출액 자체가 남아있는 게 없고 그 다음에 뭐 수주 잔고 자체가 없으니까 예측치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는 약간의 의문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대표가 나와가지고 이런 거 한다고 합니다. 정밀 감속기 기술을 활용하면은 협동 로봇에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뭐 그렇게 단순하게 내가 하면은 경쟁력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자동차 부품 쪽에 있는 전문 인력들이 이 로봇에 대해서 협동 로봇도 만들 수 있다, 그것도 퀄리티 있는 걸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직을 하겠죠. 이 회사에서 이거 만들겠냐고요. 당연히 이거는 나온다고 하더라도 경쟁력이 의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대표는 회사의 매출을 올려야 되는, 그리고 주가를 상승시켜야 되는 어떠한 그런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나와서 어떤 이야기도 하는 거고 실제로도 가능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회사가 나쁜 회사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테마가 붙었다는 거.
휴머노이드 로봇 프로젝트 택도 없어요, 여러분들. 한국은 중국과 미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가 어떤 미친 애들이 하는지 몰라도 얘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현실을 똑바로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여러분들 노후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게시판 한번 보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은데 빨강아, 쉐어 세이브야 뭐 좋은 김에 사두든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얘 그냥 말도 안 되는 뭐 근본도 없는 애들이에요. 근본도 없는 애들. 지들끼리 싸우는 애들이니까 이런 거 보면서 야 지금 매수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 자기 원래 주가로 돌아가면은 이런 애들 언제 있는지도 모르고 글 다 지우고 도망갑니다. 자, 급락 후에 긴조정 불격해 보인다. 5,000원 전후 매수.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얼마 정도의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차트를 한번 보면 알 것 같은데 지금 주가는 분명히 고평가다. 대주주가 다이내믹스 상장을 모를까? 알고도 11,700원에 팔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IQ가 두 자리면 주식하기 참 힘들겠다. 지들이 대주주보다 더 잘 안다고 착각을 한다. 이 사람은 좀 똑똑한 사람인 거죠. 11,170원에 팔았다는 얘기는 그거 이상 갈 일은 없다. 아니요, 갈 일은 있죠. 왜냐? 바보들이 사주면 가는 거지. 지금 봤을 때, 이게 적정가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적정가를 뚫고, 야, 이게 황금이다. 이러면서 똥을 갖다가 금값 주고 사는 애들이 있으면은 무조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똥인 거 알면은 내려오겠죠. 아무도 안 사주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게 될 겁니다. DIC가 왜 이거저거 신사업 하는지 모르냐. 증장비에서 흑자나는 구조고 매출 가능긴 하지만 순이익률이 상당히 낮다. 이런 말들도 사실상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들이 글을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하려면은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종목은 지금 무조건 고평가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적정 주가는 차트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종목 사가지고 인생 패망하는 일들은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 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수의 실전 투자 대회와 다수의 언론 자문 그리고 고등학교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 신뢰도 높은 펀드 매니저 문견우의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 DIC 이거 제가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요 부근대에서 했을 것 같아요. 그 적정 주가가 요 아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것보다 훨씬 더 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매출액 자체가 훨씬 더 까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올라갔다는 건 어떤 거다? 최대 주주가 용인을 한 상황에서 암묵적으로, 이거는 용인한 건 같지 않아요. 자사주를 팔았으니까. 그리고 특별 관계자가 주변에 팔았으니까. 누군가가 주체가 돼가지고 거래량이 이렇게 터트리면서 테마 붙이고, 이제 고점 여기 물린 사람들은 지옥행 열차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까지 너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거래량 많이 터졌으니까, 구간 저항받으면서 버티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뒤로 밀린다. 자, 매출액이 어느 정도 나올 때, 요때 가격보다 지금 여기가 더 높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요때보다 훨씬 더 아래로 내려가서 여기 있는 요 구간대로 내려가도 충분히 이상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이게 맞든 아니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 종목 절대로 안 살 거니까. 왜? 매출이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매출이 계속 빠지고 있는 회사를 갖다가 왜 투자를 합니까, 여러분들? 장학금이라는 거는 성적이 올라가는 학생에게 주는 거지 성적이 떨어지는 애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내 피보다 더 소중한 이 월급을 받아가지고 장학금도 아니고 이딴 종목에다 투기하는 사람들은 결코 미래에는 좋은 결과가 없다. 폐지 줍는 인생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종목 분석 요약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DIC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매출에 계속 빠지고 있다. 요거 두 번째, 최대 주주가 판다.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 두 가지면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최대 주주가 팔았다. 최대 주주가 왜 로봇 하는 거 이런 거에다가 기대를 안 하겠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최대 주주의 생각에는 회사는 이미 오버슈팅이다. 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오버슈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오버슈팅을 가지고 14,000원이 있네, 만원대를 지지하네, 이런 얘기 하는 거 의미가 없다.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월급 받으면서 버티면 되고, 여러분들은 이 위에서 월급 이때까지 버는 거 날려먹고, 다시 한번 5,000원 아래로 내려온다. 요게 1년이 채 되기 전에 일어날 수도 있고, 2년이 지날 수도 있고, 3년이 지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요 순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회사가 여러분들 40년 업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40년 업력을 가지고 있던, 어떤 기술에서 갑자기 감속기 이런 걸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회사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무조건 눈치를 채셔야 돼요. 절대로 예외적인 부분은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겁니다. 떡볶이 잘하는 집이 갑자기 여러분들 탕수육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떡볶이 탕수육 하기 위해서겠어요? 아니면 떡볶이가 잘 안 팔리겠어요?
당연히 떡볶이가 잘 안 팔려서였겠죠.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에 투기적인 그 행동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라고 하신다면은 문견호가 진행하고 있는 구글 멤버십이나 스터디 클럽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대로 뭐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쓰시면은 여러분들이 지불하시는 비용보다 훨씬 더 제가 책임감 있게 진행해 드리고 이익도 많이 난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종목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셨을 때 꼭 배운 부분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요. 무료 채널만 많이 보셔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위험한 일은 없으니까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저는 요 DIC는 끝났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시청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든 주식채를 차단하고 주식 구간의 문전우와 함께 힘을